여기가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대충 여기에서 보는 게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 비슷한 소재를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쓰면서 들어. 그리고 실험할 때 우리가 만약에 알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약이 들까 안 들까 알고 싶어. 그럼 우리가 실험 어떤 집단을 선발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실험 집단을 갖다가 선발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냥 미리 얘기하지 뭐. 이들은 실험에서 변수 통제 중요성을 관하여 그 언급한 들이. 혹시 변수 통제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 공강제 변수 통제가 뭐니? 변수를 막는 거 아니야? 응? 뭘 막아? 변수를 막는 거.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세한 뜻을 모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는 알지?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익숙해진 게 좋을 거예요. 이 소재만 해도 내 기억으로는 나온 게 모의고사 수능까지 합치면은 아마 20번 가까이 될 거야. 수능에서만 4번 나왔던 소재예요. 변수 통제 중요성이 나와요. 자, 같이 적었지? 보자. 연구에서 어떤 연구야? 비타민 C의 효과를 연구하는 어떤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두 집단들로 나눠 놓는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원이라고 칭하면 나머지 하나는 디아너잖아. 그죠? 그 한쪽 집단을 용어상 뭐라고 하냐면 실험 집단이라고 해요. 한쪽 집단은 비타민 C 보충제를 받아.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쪽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은 통제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 걔네들은 does not 뒤에 생략된 말이 있겠지? receive부터 supplement가 여기에 쭉 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알았죠? 문제는 여기 does를 갖다가 뭐로 바꿀까? 어법 문제 내고 싶으면 does가 아니라 뭘 내겠냐? is를 내겠지 뭐. 그죠? 자, 다음. 자, 연구자들은 관찰한다. 두 집단을 뭐 하려고? 알아내려고. 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고 두 집단을 관찰한다. 한쪽 집단이 더 적은 혹은 더 짧은 감기를 갖는지 아닌지 뭐보다? 다른 한쪽 집단보다. 여기 뒤에 없지만 추가할 수 있는 대동사를 쓴다고 하면은 뭐가 적합하겠니? 여기 없지만 대동사를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봐. 비교급 then이나 as 뒤엔 항상 주어 동사 쓰는데 동사 대동사 쓸 수 있다. 뭐를 쓸 수 있어? 앞에 동사 찾아봐. 뭐야? 일반 동사냐? 그죠? 쟤를 받아줘야 된다고 여기다가. 뭘 써야 돼? 더 쓰지. 더즈를 대동사를 추가해도 괜찮다. 그럼 여기 있는 원 그룹이 위에 있는 실험 집단이야 아니면 통제 집단이야? 실험 집단이야. 실험 집단이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한쪽은 뭐겠냐? 저형이 통제 집단이겠지.
비타민 보충제를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보다 감기를 더 적게 걸리는지 혹은 더 짧게 걸리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이건 아직 적지 마라.
자, 다 나오지? 정광들 다 적었냐? 네. 자, 봐. 자, 다음 이어지는 논의는 뭐 설명한다. 함정 중 일부를 어떤 함정이야? 여기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R 뒤에 있는 부분이야. 내재되어 있는 함정. 어디에 내재되어 있어? 이러한 유형의 실험에. 그리고 여기 있는 waste는 얘랑 짝이야. 목적어 병렬이야. 또 어떤 방법들을 설명한다. 어떤 방법이야? 그러한 함정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설명한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실험을 하고 있냐? 무슨 실험을 하고 있냐? 실험 집단을 두 가지로 나눠놓고 두 부분으로 나눠놓고 한쪽에서는 얘를 관심 있어 하는 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을 투입을 하고 안 받게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관심 있어 얘가 받을 때랑 안 받는 애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그런 실험에서는 반드시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함정이 존재할 수가 있다. 실험에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까딱 잘못하면 실험에 뭐 실패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함정과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그래서 논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5번부터는 이제 이 얘기를 쭉 이어받는 거예요.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함정과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 어떤 실험 집단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할 때 연구자들은 반드시 확실하게 해야 된다. 뭐를? 각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할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찰스 데인 오븐 동격이야. 어떤 기회야? being assigned, 할당될, 배정될 동등한 기회를 갖게 해야 된다. 얘가 지금 수동형으로 썼던 중명사가 여기 있는 각 사람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겠니? 실험 대상자를 말하는 거야. 실험 대상자들 본인이 통제 집단이든 아니면 실험 집단이든 여기든 배정돼야 하게 하는 건 맞지만 동등한 어떠한 기회를 갖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배정될지를 반드시 확률이 똑같게 만들어 줘야 된다. 자, 다음. 자, this가 의미하는 건 안 적었는데 앞문장에 있는 인슈어부터 끝까지 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앞문장에는 여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his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어떤 통제 실험 집단이 실험 대상자가 뭐 여기든 들어갈 가능성을 똑같게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뭐 함으로써? randomization, 임의 추출 방식이라는 것에 의하여. 그 다음에 뒤에서 this가 얘가 뭔지 설명을 해줘. 자, 임의 추출 방식이란 뭐냐면은 실험 대상자들이 무작위로 선택돼요. 똑같은 어떤 모 집단에서 뭐에 의하여 뭐 함으로써 동전을 뒤집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뭐 어떤 우연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랑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확률이 어떻게든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50, 여기도 50 이 정도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동전 같은 거 이게 플리버 코인이 이잖아. 앞뒤 그거. 이거 해보면은 보통 여러 번 하다 보면은 확률이 앞이랑 뒤가 보통 50대 50으로 보통 이렇게 수렴하잖아. 보통 결과들이. 자, 다음.
7번 한 문장밖에 없네. 한 문장만 하고 넘어가야겠다. 한 문장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거야. 자, 앞서 말한 이 무작위 추출 방법은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 뭘 보장하냐? 어떤 연구 실험의 그 결과들이 그 치료 혹은 처치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을 보장해줄. 그러면서도 and 뒤에 not factors만 있는데 not 앞에는 여기 있는 result 주어. 그 다음에 부정이니까 앞에 do, result do가 생략돼 있다고 봐줘요. 그러니까 not 뒤에는 동사 reflect가 똑같이 있고 걔가 생략됐다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어떤 처치는 반영하고 결과가 어떤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요. 자, 그럼 어떤 요소들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냐? 어떤 실험 집단, 실험 대상자의 어떤 그룹핑, 분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배정되냐 여기에 배정되냐를 결국 나눠놓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있잖아요. 그제? 여기에 배정되냐 여기에 배정되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배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 무작위적인 방식이에요. 됐나? 자, 다음
적었죠? 자, 여기서도 좀 다른 얘기야.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된 관심사가 뭐였어요? 어떤 실험 대상자들의 실험 집단과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을 분리할 때 뭐 어디에 속하게 될지 확률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확률이 너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배정받을 확률이 너무 높고 얘는 반대로 좀 너무 떨어지면은 너무 집단의 어떤 수에 있어 확보가 조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는 여기는 100명, 여기도 100명 이렇게 돼야 확실한 어떤 표본의 수가 확보가 되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배정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160명이고 얘가 40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뭔가 비교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좀 수가 적잖아.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비교되는 두 집단의 수를 일정하게 맞춰줘야 돼요. 자, 다음. 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그 두 집단이 반드시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어떤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With respect to가 하나의 단어예요. With respect to 이게 뭐뭐에 대하여라는 하나의 단어다. 혹은 뭐뭐에 관하여 뭐 이렇게 되겠죠. 뭐뭐에 대하여 관하여. 자, 뭐에 관하여, 뭐에 대하여? 감기에 관하여. 감기에 관하여 두 집단이 비슷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rule out, 배제하기 위해서. 뭐를? 어떠한 가능성을. 그 다음 여기는 대상 동tem이겠지. 어떤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관찰되는 주어 동사가 아니야. 분사 관찰되는 차이가 뭐에 있어서 어떤 속도, 그러니까 심각한 아니면 지속의 차이점, 감기에 이러이러한 측면에서의 관찰되는 차이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해야 되고 비슷한 어떤 감기와 관련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C를 받은 사람들은 원래 감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감기에 좀 잘 안 걸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비교 집단 얘네는 원래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이었어. 우리 실험의 목적이 뭐였냐? 비타민 C를 투여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게 실험의 목적이었지. 비타민 C를 먹였더니 얘네들이 감기에 안 걸렸어요. 야, 그러면 이게 비타민 C를 먹어서 안 걸린 건지 아니면은 얘네가 원래 어떤 감기에 좀 면역력이 강한 애들이 안 걸린 건지 확인할 길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으로 삼을 거면은 얘네들을 비타민 C를 받는 어떤 집단들도 어떤 집단들로 선정을 해야겠냐? 얘네들도 잘 걸리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지. 얘도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들로 선정하고 안 받는 애들도 감기를 잘 걸리는 애들도 선정해야 얘는 먹이고 얘는 안 먹였을 때 비타민 C가 미치는 어떤 감기의 어떤 발생에 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니? 얘는 원래 잘 안 걸려. 얘는 원래 잘 걸려. 뭐야 그러면은 얘가 감기 안 걸리는 게 원래 그래서인지 아니면 비타민 C를 먹어서인지 없단 말이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비타민 C의 효는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 다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통제 집단이 평소에 2배 더 많은 감기를 걸렸어요. 뭐보다? 실험 집단보다. 지금 적은 게 적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발견이란 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응? 통제 집단이 얘네야. 안 받은 애들. 얘네들이
얘네보다 원래 감기 걸리가 감기를 2배 더 많이 걸리는 애들이었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원래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얘네들이 뭐 감기 안 걸렸다고 치면은 비타민 C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건강한 애서인지 알 길이 없어요. 자 다음 자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냐 영양소를 포함하는 그런 실험에서는 두 집단의 식단은 반드시 또한 비슷해야 된다. 특히 뭐에 관해서는 연구되고 있는 영양소에 관련하여서는 자 여기는 지금 올소 얘가 중요해요. 왜? 문장 들어가 위치 때문에 좀 중요하다.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 중요했어요? 감기에 대한 기록이 비슷하다. 아니면 감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면역성 그런 것들이 비슷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비슷해야 되는 대상이 뭐야? 식단이야, 식단. 잘 봐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냐. 응? 얘네들은 원래 과일 섭취가 적은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원래가 과일 섭취가 많은 애들이야. 지금 식단의 차이가 있잖냐. 그 다음 우리가 보통 과일에는 보통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 이게 원래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한테 비타민 C를 먹였을 때 얘네가 감기에 안 걸리는 게 비타민 C를 먹어서인지 아니면 평소에 영양가가 풍부한 과일을 많이 먹어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증명하는 거야? 얘가 감기에 안 걸리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비타민 C를 먹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과일을 많이 먹어서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가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용어 자체가 있어요. 교란 변수가 여기 있는데 confounding factor라는 교란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교란 변수가 뭐냐면은 지금 말한 어떤 그 사람의 식단 아니면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력 그런 것들을 우리 전부 다 교란 변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아니?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교란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10번 까지 했잖아. 자, 마지막. 자, 실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의 평소 식단으로부터 비타민 C를 적게 뭔가 받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 비타민 C 보충제의 효과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다 읽어봤잖아? 주제가 뭐일 거 아니야? 비타민과 감기의 관계에 대한 거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비타민과 감기의 관계야? 아니야. 그걸 통해 뭐를 보여주고 하는 거야? 실험에서의
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까? 지금 우리가 이런 교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도 있지. 이런 실험 변수들을 갖다가 통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 실험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가 나. 신뢰성에. 여기까지.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좀 못했네.
자, 한 번만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자. 주제는 얘도 당연히 괜찮고 조금 더 심플하게 쓰면은 예.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 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실험의 어떤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에 실험에 어떤 다 했을 때 어떤 요소 사이에 보이는 인과관계 혹은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변수들로 인하여 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집단 분류 확률을 등등하게 하고 건강 신체 상태 혹은이 아니지 건강 신체 상태가 비슷하면서 식단이 비슷한 실험 대상자들을 선정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통제해 주겠어요. 이 변수들 갖다가 그 통제하지 못하면은 인과관계, 상관관계의 어떤 귀결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요.